잘 잤어요? 네. 아우, 목소리 씩씩하고 좋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초등학교 교사 신지영입니다. 매일 아침 9시 본교의 모든 학생은 실시간 화상 툴인 구글 행아웃 미트를 활용하여 화면을 통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조회를 통해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서로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플랫폼 선정과 사용 방법 안내부터 온라인 접속 불량, 보안 문제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구글 행아웃 미트 화상 툴을 통해 조회뿐 아니라 학교의 소식을 전하고 학부모 회의를 하고 개인 상담이나 부충 수업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교생이 웃음으로 여는 아침 소개합니다. 이곳은 지금 방송실이고 동굴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조명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에는 한글에 미리 주소창을 띄워 놓았다가 이제 크롬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휴대폰하고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하울링이 생겨요. 이런 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소리를 줄이고 이제 한 가지의 마이크를 끄고 살짝 옆에 놓으면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무엇인지 함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여기 메모에다가 저장을 해놓고요. 요거 이제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와 있네요. 제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인사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차렷, 정승.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 누가 먼저 해볼까요? 채팅 갑니다. 시작! 꽃. 마스크. 개구리. 리원이 지도 올렸나요? 네. 네, 어디 보자. 여기 있다. 네, 우리 리원이 발표 시작하세요. 집 근처 방우산장을 주변으로 주변 지도를 그렸어요. 방우산장은 의자가 많이 있는 조형물인데 조지훈 시인을 기념하는 곳이래요. 근데 집 근처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 곳이라 그렸어요. 이번 주 실시간 수업은 여러분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체육을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는데? 다시. 자, 다음 주는 체육을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줘야지. 아무리 온라인 수업이 좋아도 체육 시간만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콩을 기르고 애벌레를 기르고 나비를 날리고 이런 일상이 어서 빨리 돌아오길 바라며 선생님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미아초등학교 교사 오경영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저의 수업 방식과 느낀 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체원 안 하고 있는 단계라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게 싶으실 수 있겠지만 저런 교사도 있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의 수업 지향점은 임시방편으로 시간 채우지는 말자였습니다. 상황 때문에 시작한 온라인 수업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활용하면 교육 현장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신경 썼던 점은 두 가지가 별개로 느껴지면 안 되니 바로 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교실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교과서를 활용해서 칠판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수업 영상들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44쪽부터 149쪽을 공부해 볼 거고요. 자, 교과서랑 필기도구, 그리고 바른 자세, 집중하는 눈빛 준비해 주세요. 자, 씨가 만들어지면 꽃이 지고 바로 열매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열매의 역할은 어린 씨를 우선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씨가 익으면 씨를 널리 퍼뜨리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씨가 날리기도 해요. 민들레. 그리고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도깨비 바늘 있었죠.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 그리고 동물이 먹으면 이제 동물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배설을 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씨가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식물 상황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맡을 역할은요. 화면 보시면 선생님은 뿌리, 그리고 잎, 그리고 꽃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맡을 역할은 나머지 줄기와 열매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손짓, 눈짓을 하면 여러분이 적절하게 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기는 어떻게 해요? 실감나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상황은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Ready, action! 아유, 덥다. 며칠 동안 물 한 방울이 없네. 덥긴 덥다. 그런데 햇살이 좋아서 광합성 양을 늘리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해. 줄기야, 물 좀 더 보내줄 수 없을까? 비가 오는 상황. 다 같이 막 신나할 거예요. Ready, action! 와, 비가 온다. 내가 물을 올려보낼 테니까 애들한테 충분히 나눠줘. 와, 신난다.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자, 멀리 보냈더니 보이시나요? 자, 청록색이 지금 위에 있고, 자, 우측에 이번에는 빨간색, 그리고 좌측에는 연두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 수학 문제에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준비물 준비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런 게 없으면 선생님 영상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도전할 문제는요. 색종이 한 장의 무게입니다. 색종이 한 장의 무게 굉장히 가벼운데 선생님이 전자저울로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자저울로 재볼게요. 자, 켜고 우리 전자저울 사용법 아시죠? 0점을 맞춘 뒤에 선생님이 올려볼게요.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 잠깐 홀드 누르고, 자, 혹시 보이나요? 잘 찍히고 있으려나? 아이고, 여기 1.5g입니다. 자, 동생 절반, 나 절반으로 나누고요. 자, 여기에서 각자 만들고 싶은 걸 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바로 있네. 이 니은. 여기에 필요한 이 니은. 자, 그리고 니은이 한 개 더 있네. 자, 자동차를 만들어 봅시다. 자, 티그 필요 없고, 다르다. 자, 선생님 집은 할머니께서 떡집을 하셨기 때문에 떡이 많았어요. 그런 환경적인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께서는 떡볶이를 잘 만드는 그런 요리 실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뭘 가졌는지, 그리고 기술, 자본 등이 달라서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요. 그러면 그동안 분수의 나눗셈 공부하고 또 학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혁이가 1번 풀이해줄까요? 선생님 그대로 써볼게요. 1.48을 분수로 100분의 48로 바꾼 다음에 주혁아 천천히. 148을
4의 배수니까 나누면 네. 17이 나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유연초등학교 교사 이정윤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별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원격 수업에 대해서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와 현실의 장벽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이 시기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의 방향을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측면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을 챙기거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원격 수업을 해나가는 핵심 요소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길러주기 위해서 수업을 구상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SNS를 열어서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도 공유를 했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도 5학년인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지금은 아이들과 저의 소통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실시간 화상회의, 줌을 통해서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은요, 실시간 과제 확인, 그리고 아침에 몸풀기, 질문을 통해서 배운 내용 복습하기, 그리고 그날의 학습 안내 또는 실시간 수업을 병행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되었고요. 오전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매일 만나다 보니 실제 계약을 하고 나서도 아이들과 서먹서먹하지 않았습니다. 담임선생님 3분이 교과목을 나누어서 영상 촬영, 콘텐츠 개발, 피드백, 과제 업로드 등의 방법을 연구하고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국어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동료 교사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보고 익히며 과제를 수행하여 네이버 밴드와 패들렛 등에 올려서 게시하였고, 글쓰기 주제를 묶은 집콕 국어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수학은 학습 영상으로 공부하기, 줌을 통하여 대면하여 공부하기, 실시간 온라인 수업, 골든벨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실물 화상기 등으로 학습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분의 1이라고) 하면 왼쪽 어항이 얼마만큼을 채우면 될까요? 세 개 나는 것 중에 하나요. 좋아. 선생님 잘했나요? 한번 보세요. 세 개 나는 것 중에 한 개. 이렇게 칠하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죠. 선생님이 그냥 수학으로 문제로만 풀지 말고요. 문제만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되죠. 물은 바닥부터 채워지니까 바닥부터 채웁니다. 도현이가 지금 설명한 게 이만큼을 채운다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현이가 설명을 잘했나요? 오케이, 3분의 1만큼 이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픽토그램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 안기 조심하라는 표시, 그 다음에 애완동물 수입 금지, 그 다음에 집단 감염 때문에 수입 금지.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 맞게 잘 꾸민 것 같습니다.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석 수업을 학교에 와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나머지 4, 5, 6교시는 집에서 학습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과학 선생님이 과제를 올려주셨잖아요. 그 과제는 사실 어제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조금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올리세요. 아셨죠? 오늘 아직 못한 친구도 오늘 과제 밴드에서 보고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원격 수업의 장점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원격 수업에서는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학습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하듯 정해진 시간에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SNS와 쌍방향 소통 어플리케이션 집콕학습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음을 느낍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여정에는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앞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주변의 동료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삼각산 초등학교 교사 우철하입니다. 보시다시피 교실이 휑하죠? 오전에 6명의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갔습니다. 오후에는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이렇게 책상에 이것저것 설치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들 비슷하시죠? 이 어려운 와중에 아이들과 제가 독서 수업을 하고 국어 수업을 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독서교육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권장도서를 안내해 주는 방법인데 막상 애들한테 권장도서 안내해 주려고 하면 최신화된 게 잘 안 나오죠. 여기 경북 독서친구라는 사이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기는 매년 교사 친화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책들 중에서 추천할 만한 책을 업데이트가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북트레일러 방식입니다. 북트레일러 방식은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그 추천 도서를 중간중간 광고 형태로 아이들한테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했던 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약하기 단원입니다. 요약하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보여주고 싶은 책은 바로 배명훈 작가의 푸른파 피망이라는 작품입니다.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의 힘으로 일구어낸 색다른 평화 이야기. 최은신진의 별은 채소만 잔뜩 옵니다. 과일이랑 채소만 잔뜩 오죠.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나요? 바꿔 먹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들죠? 하지만 어른들은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먹으면 된다는데 엄마가 그러자 최은신주 스케치북에 뭔가를 썼다. 부러웠냐? 먹고 싶어? 그럼 빌어봐. 누나라고 해봐. 두 번째 제가 북트레일러 했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단원이었습니다. 광고 단원인데 선생님이 만든 광고 예시로 저는 책 광고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포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방법은 전래동화를 녹음해서 오디오북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래동화이기 때문에 저작권에서 자유롭고 선생님들 얼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녹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노원초에서 양초귀신 녹음한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일반 권은주 선생님입니다. 특별하게 밝혀주는 양초요, 양초! 네 번째 방법은 장편 소설을 실물 화상기로 비춰서 읽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담임 선생님은 AI라는 이 책을 실물 화상기를 비춰서 총 40분씩 3차시에 걸쳐서 낭독한 영상을 업로드를 시켜주고 아이들이 그걸 듣고 퀴즈도 풀고 또 패들렛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작가 초대를 해서 함께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거 창비에서 저작권 풀린 책들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온라인상에서 낭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낭독 영상이랑 패들렛 작가 초대 영상이랑 보여드릴게요. 예, 책 낭독 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저작권 교육 멘트 넣어주고요. 예, 간단하게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들도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고 중간중간 3분의 1 정도 읽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구글 문서로 퀴즈를 풀었습니다. 애들이 80% 이상 잘 맞추더라고요. 평균이 한 5문제 정도 냈는데 82점이니까 아이들이 4문제 이상 맞추는 열심히 선생님들의 생각보다 열심히 듣습니다. 예, 이어서 이 책이 다 낭독이 끝났을 때 작가님을 패들렛이라는 사이트에서 초대를 해서 아이들이랑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생이 이지훈 아이디 이렇게 질문을 얹고 질문을 올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경화라고 쓰신 분이 이분이 이 작가님이시거든요. 이경화 작가님이 이렇게 답변을 넣어줬습니다. 애들이 질문을 하나씩 다 올리고 그 밑에 작가님이 모두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루에 다 같이 질문 올려라 하면은 쫙 올리고 실시간으로 작가님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주는 방식이었어요. 이 외에도 사실 패들렛이 국어교육에서 굉장히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 시쓰기 단원이었는데요. 애들 비유하는 시쓰기, 나를 소개하는 시쓰기로 바꿔서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비유하는 시쓰기에서 애들이 열심히 한 것들 이렇게 올려주면은 애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소통을 하고 이게 누군지 맞추는 방식 또는 찬반 토론하는 것도 이 패들렛으로 가능합니다. 동물원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교과서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한테 얘들아 빨간색으로 올리면은 반대, 파란색으로 올리면은 찬성 한번 올려봐라 하면은 자기 의견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주장하는 글쓰기 이런 것들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랑 여러 반이 동시에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글쓰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기 주장하는 글쓰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온라인 등교기간에 책을 열심히 읽자 제가 예시문을 하나 이렇게 올려줬고요.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댓글도 달고 친구들의 글들도 4개씩 이렇게 끊어서 읽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어가 사실은 소통하는 게 제일 핵심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반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패들렛이 오픈 사이트여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5번째는 꿈실 운영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 와서 꿈실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 도서는 송미경 작가님의 돌 씹어 먹는 아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식은 컴퓨터로 보여드릴게요. 예, 책을 읽기 전에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패들렛입니다. 책 광고를 넣기도 하고 책 표지를 보여주면서 어떤 내용일지 짐작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단편 하나를 읽고는
별점은 몇 점 줄지 한 줄 소감 넣고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인상적인 문장 뽑기, 그리고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1학기 활동을 마치고는 송미경 작가님과 패들렛에서 온라인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고 2학기에는 진형민 작가님과 온라인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슬기로운 독서교육, 국어교육 방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교실이 빈 것처럼 혹시 교육의 빈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함께 그 빈자리를 독서교육으로, 이야기로, 아이디어로, 무엇보다 선생님들 사이에 나눔과 공유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숭덕초등학교 교사 김영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시죠? 동료 장학이나 수업 공개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5월에 저희 학교에서 실시했던 온라인 수업 나눔 영상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봄 1단원 학교에 가면 우리 반 친구의 이름을 찾아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 가는 길 어때요? 즐거웠나요? 네, 학교 오기까지 여러분 본 것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습니다. 우리 학교 올 때 육교 보이죠? 정류장도 보였어요? 맞습니다. 또 농구장이랑요? 맞습니다. 우리 학교 등교할 때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교 가는 길 함께 노래 부르면서 봄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문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반 친구의 이름을 찾아 반갑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 활동할 내용은 3가지예요. 첫 번째, 꿈누리에 가면 말 덧붙이기 활동입니다. 두 번째, 이름 숨바꼭질. 이름이 숨어있나 보네요. 세 번째, 친구야 안녕입니다. 어떤 활동들일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활동입니다. 꿈누리에 가면 협동활동? 다 함께하는 활동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 눈덩이 뭉쳐본 적 있나요?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는 눈을 이렇게 뭉쳤다가 점점 커지죠. 이 꿈누리에 가면 활동은 시장에 가면 활동과 똑같아요. 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고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꿈누리에 가면이라는 활동은 꿈누리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친구의 이름을 하나씩 덧붙여가는 활동이에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꿈누리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꿈누리에 가면 지훈이도 있고, 꿈누리에 가면 서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반이 22명이죠. 선생님까지 하면 23명이에요. 23명 모두가 이렇게 한 덩이로 뭉쳐질 때까지 말 덧붙이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화면 속에 첫 번째 있는 활동 친구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시작합니다. 꿈누리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꿈누리에 가면은 다음 친구는 꿈누리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본인 이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 이름 다 줬잖아요. 지금 준비물에 이렇게 우리 반 친구들 이름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 이름들 보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씩 입모양으로
화면에서 힌트를 줄 거예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꿈누리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꿈누리에 가면 윤지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활동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이에요. 이름 숨바꼭질입니다. 여러분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우리 반에는 노란색 골든벨 판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보드마커도 있을 겁니다. 자, 준비물 한번 준비해 볼까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네. 그렇지, 골든벨 판, 보드마커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글자들이 막 있네. 근데 이 글자 속에 친구들 이름이 숨겨져 있어요. 자, 바, 가, 코, 가, 나, 서, 자, 배, 에. 근데 이 안에 있는 우리 반 친구의 이름을 찾아서 여러분 그 골든벨 판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세요. 근데 우리 지금 스피커가 켜져 있는데 미리 답을 말해버리면 재미있을까 없을까? 박서희요! 이렇게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답을 적었으면 이렇게 가지고만 있다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화면에다가 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할 수 있겠나요? 친구들을 기다려 줍시다. 그러면 우리 한 문제 해볼게요. 자, 찾았나요? 선생님이 좀 기다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화면에 올려주세요. 자, 몇 명 안 올린 친구 있네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은 우리 반 친구 이름은요, 정수환 친구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자, 기다릴게요. 네, 서우랑 기호 준비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정답은 네, 박서희 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0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몇 개나 맞췄어요, 여러분? 자, 손가락 펼쳐봅시다. 10문제 중에 몇 개? 자, 다 맞은 친구. 와, 칭찬합니다. 하나 놓친 친구? 2개 놓친 친구? 5개? 없어요, 이제?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 자, 그 다음 활동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활동입니다. 친구야, 안녕. 여러분, 선생님이 준비물로 여러분들 친구들 이름이 적힌 이거 줬을 거예요. 찾았나요? 준비해보세요. 네, 학습 꾸러미 있었죠? 준비물에 보면 여러분 이름이 있는 이런 종이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면 글자 하나하나에 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친구들 이름이 우리 반 거 다 있어요. 이거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종이 한 장에 2명의 친구의 이름이 있어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옆에 엄마가 있어요? 그럼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거 가위로 오려도 돼요. 선생님 지금 가위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손으로 한 자씩 이렇게 오려도 돼요. 선생님이 지금 한결이 이름표를 이렇게 오려내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친구들 이름, 우리 22명이죠. 한번 한 글자씩 다 오려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면 바구니가 있죠. 한 바구니 안에다가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어떻게 해서 자른 종이를 뒤집어서 올려놔 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글자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서 여기 세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바구니에 뒤집어 주세요. 선생님 기다리겠습니다. 자, 5분이 지났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오늘 친구야 안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뒤집어져 있는 글자를 4개 뽑아요. 친구의 이름과 관계없는 이 4장의 종이 중에서 친구의 이름을 만들기가 어려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내려놓고 바구니 안에서 새로운 종이를 뽑고 아니면 다시 하나를 놓고 손에는 이렇게 항상 3장의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장이 마지막에 있는데 조한결이라고 방향이 맞나요 여러분? 없이 봅시다. 여러분 반대구나. 여기 조한결 이렇게 친구의 이름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 한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 4번째 있네요. 우리 한결이한테 이렇게 해서 소나트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친구야 안녕 하면 자, 한결아 안녕 이렇게 소나트. 화면에서 잘 보이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줄까요? 자, 소나트를 해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름 오린 것들 뒤집은 거 4장씩 뽑고 필요 없는 한 글자는 내려놓고 다시 뽑아서 친구의 이름이 나오면 그 친구 이름을 들어 올리고 그 친구에게 소나트를 이렇게 해주시고 찾은 이름표는 옆에 내려놓고 다른 이름표를 똑같은 방식으로 4장 뽑고 1장 내려놓고 다시 뽑고 이렇게 해서 친구의 이름을 되도록 많이 만들어 보세요. 제가 시간은 지금부터 5분 드릴게요. 화면에 딱 찍어서 그 친구 얼굴을 크게 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름 부르면 좋겠죠? 네,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그래요? 강승윤 찾았어요? 그럼 친구 가르쳐야죠. 승윤이 부르고 승윤이한테 이렇게 해주고요. 네. 찾았나요? 재원이 김재원? 맞아요. 재원이. 그러면 친구 화면 클릭하고 이렇게 하트 한번 해주세요. 김기호 아니잖아. 나기호잖아. 나를 찾아야 되는데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 여러분.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친구들아. 많이 기다려줘서 고마워. 친구들 이름 혹시 몇 개나 찾았어요? 손가락으로 표시해볼까요? 3개? 정말요? 대단한데요? 와우. 1명 찾은 것도 굉장히 많이 찾은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 정말 훌륭한데요? 잘했어요. 2개 찾은 친구도 있고 못 찾은 친구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엄마랑 같이 활동하면서 친구 이름 찾아보고요. 그 친구 만나서 우리 등교하는 날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네, 오늘 너무 열심히 잘했고요. 친구들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 1학년 3반 서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학교에서 소중한 일상을 많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교육혁명의 예방주사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선생님들과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셨지만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정말 존경합니다. 자, 선생님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미양초등학교 교사 최우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실이 비어가는 것도 벌써 4개월째입니다. 4개월 동안 빈 교실을 지키시느라 모든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수업을 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고 지금 등교 계약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드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힘듦이 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런 처음 겪어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라는 것을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무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 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100%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속안에서 어느 작은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가능성을 선생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 아, 용기 있어. 좋아요. 자동차 중에서 아니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으세요. 미양초, 삼각산초, 삼양초, 미야초. 주는 낱말은? 학교, 학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학교? 초등학교. 그렇지. 내가 먼저 할게. 건이. 트럭, 현대, 소렌토, 람보르기니, 기아에 속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 정답. 네. 교실에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쉽다.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똑같이 모든 활동을 할 거야. 그런데 우리 집에서 직각삼각형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삼각형 여기 있네. 선생님 직각삼각형이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직각삼각형이 아,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찾았어요. 선생님이 박스를 꾸겨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괜찮아. 선생님 저 직각삼각형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좋아. 잘했어. 찾았어요. 좋아. 다 찾았어? 네. 뭐였어? 반직선, 기흥, 니은, 반직선, 니은, 기억, 헷갈렸어. 오케이, 좋아요. 반직선 예제를 시작하는 전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좋아요. 자, 선생님은 로봇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선생님 로봇이야. 선을 그어요. 선을 그었어. 여기다 점을 찍어요. 여기다 점을 찍으라고? 아니. 여기 아니야? 어디다 찍어? 다시 그어보세요, 선을. 점을 두 개 찍어요. 어디다 점을 점 찍어? 먼저 두 개 찍어요. 먼저 점을 2개 찍으라고? 저쪽으로요. 네, 먼저 저쪽으로요. 네, 거기다가 찍어요. 여기다가? 네. 선생님 지금 그 배추 있는 앞에 뭐 있는데? 찍었어.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니은 있어요. 여기다 니은이라고 써? 네. 그리고 여기는 기억을 하고 써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기억이라고 써요. 썼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읽는지를 써요. 어떻게 읽나요? 어떻게 읽어요? 간직선요. 기억 간직선 기억 니은. 니은이요? 아니요. 간직선을 시작하는 전부터. 간지석 기억니? 알았어. 그래도 이 다 나왔어? 좀 더 어려운 거 간다. 너네 너무 잘하니까. 어려운 거. 빨리 내봐. 와, 선생님도 맞춰봐야겠다. 선생님, 3,735 빼기 4,536. 뭐? 아유, 야, 세 자릿수만 해, 세 자릿수만. 나말 못하는데?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아니, 네가 할 수 있다니. 잠깐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네도 할 수 있는 거야. 뭔 소리야. 천천히 해, 천천히. 알겠어. 말하지 말고 다 했다면 다 했다고 해, 서준아. 알았어. 말하지 말고. 풀어 빨리. 알았어. 문제 풀니까 조용히 해주래. 여기 다 끝났어요? 네. 야, 답도 다 맞췄어요? 네. 준이. 네. 4번 답 뭐야? 뭐라고요? 4번 답 뭐야? 4번 답이요? 응. 125요. 주빈아, 3번 답 뭐야? 네. 3번 답 뭐야? 323이요. 승훈아, 1번 답 뭐야? 436이요. 우와, 이모들 분위기 좋은데?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놀고 있어요. 네. 네.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감정판에 자기 감정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이 감정을 표시하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오늘 온 친구들은 기쁘다와 즐겁다, 그리고 속상하다의 표시를 했네요. 즐겁다와 기쁘다를 표시한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즐겁고 왜 기쁜지. 바로 학교에 나와서 즐겁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속상한 친구는 왜 속상한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은 일주일 중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업이 지금은 비록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함께 고민해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남초등학교 교사 전종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수업의 주제는 언택트 교실 꿈틀꿈틀 원격 수업 소그룹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원격 수업을 위해 본교에서 활용 중인 온라인 플랫폼인 클래스팅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과 학급 관리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동시에 장차 미래형 수업을 교실 현장에 도입 정착하면서 클래스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원격 수업을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였던 부분은 학습과 학급 관리가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습의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 이학습터 등의 온라인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학급 관리의 경우에도 클래스팅을 비롯하여 네이버 밴드, 클래스 123 등의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석 확인은 물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 학습과 학급 관리 모두를
충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클래스팅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바로 편의성입니다. 본교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습과 학급관리가 서로 다른 플랫폼이 아닌 하나의 플랫폼일 때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고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방안이라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급관리와 학습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클래스팅 사용의 첫 번째 장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 모두 활용 가능한 접근성에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클래스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PC 등 다양한 환경에서 모두 그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대중성입니다.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이미 사용해본 경험이 비교적 많은 플랫폼이기에 대면을 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제한적인 원격 수업의 상황에서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그 사용법을 익히는 것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확장 가능성입니다. 클래스팅의 과제에서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기존에 제공되는 출판사별 콘텐츠는 물론 교사들의 과제를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교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접근을 하는 교사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팅은 많은 교사들이 학급 관리를 위해 사용해왔던 것으로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학습과 학급 관리 모두 적절히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원격 학습의 첫걸음에 있어 유의미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년 선생님들과도 상호 협력하면서 양질의 수업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와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